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 김호중 가수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고 그의 사건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실형 선고까지 내린 1심 재판을 보면서 그들이 느낀 점이 이렇다는 것을 지금 많은 커뮤니티에도 올라와 있고 유튜브 영상에도 그들의 소감을 나타내는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그의 잘못은 꾸짖고 나무라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밑바탕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법의 잣대가 너무 공평하지 못하고 비난과 빗발을 치는 그 수준이 도가 넘었다는 젊은이들의 그 시각이 저의 눈에 들어와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의 그 모습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많은 언론에서는 지금 그에게, 김호중 가수에게 쏟아붓는 여론의 몰매는 가혹하며 끈질기까지 합니다. 2024년도에 무슨 뭐 하면서 지금 가혹하게 그를 여론의 몰매로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도 한국의 정의는 어디로 갔나 하면서 젊은 청년들의 그 시각과 그 생각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 주시지요. 애국청년단 김관수 단장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애국청년단 단장 김관수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생뚱맞을 수 있지만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왜 이제 이걸 다시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들 하실 텐데요. 그런데도 이 사건은 꼭 끝까지 같이 지켜봐 주셔야 된다고 최근 사례들을 떼어가지고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과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법과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김호중 씨, 다들 아시다시피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느 정도 영향력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했지만, 요 재판 사례를 보면은, 법원이 내린 판단을 보면 그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권력자와는 조금 거리가 먼 인물이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진짜 권력자들은 정치권이나 사회 고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결국 김호중 씨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 더 가까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받은 판결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 특히 권력층에 있는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판결을 받았고 재판 과정이 어땠는지, 이런 거를 좀 뜯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저 짚어볼 게 언론의 태도예요. 요즘 음주운전 사건만 나오면 꼭 김호중 씨 이야기가 따라 붙습니다. 마치 사회적으로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듯이,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특정 사람에게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게 이게 과연 공정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언론이 사건을 다룰 때 이런 식으로 개인을 너무 몰아가는 게 사회적으로 올바른가 싶기도 하고요. 이번 사건에서 판결도 꽤 논란이 많습니다. 1심에서 김호중 씨에게 실형이 나왔는데요. 판결문에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판사의 개인적인 감정도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는 표현까지 재판 과정에서 나왔어요.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것은 굉장히 또 이례적인 일이죠.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이런 중형이 나온 건 대중의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런 판결은 보통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김호중 씨 사건은 다르게 처리가 됐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김호중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례에서 권력자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입니다. 그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김호중 씨 1심 재판을 좀 보면요. 당시 판사는 최 부장판사였는데요. 이 판사가 김호중 씨를 아주 강도 높게 질책했어요.
보통 판결문에서는 양형 기준에 따라 형벌을 내렸다 뭐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판사는 완전 무슨 학생 주임 선생이 학생을 꾸짖듯이 뭐 그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뭐라 했냐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매니저를 보냈으며 초동 수사를 방해했다. 경찰 수사를 낭비시켰다. CCTV에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부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질타를 했죠. 거기다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것 같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부분은 판사의 감정이 좀 들어간다고 느껴지는 대목이죠. 성인이라면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김호중 씨가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고 택시기사가 탄원서까지 제출을 했으며 본인도 잘못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강도 높은 실형이 나왔다는 거는 조금 일각에서는 굉장히 과하다,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다혜 씨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김호중 씨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을 했지만 문다혜 씨는 경찰과 검찰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왔죠. 이런 걸 보면은 문다혜 씨 재판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결국 김호중 씨는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아주 무거운 실형을 받았는데요. 초범이고 합의도 했고 피해자와의 관계도 잘 풀었는데 이런 실형이 나왔다. 그런데 법조계 전문가들 말로는 이거는 절대로 실형이 나올 정도가 아니었고 죄질이 더 안 좋다고 여겨지는 문다혜 씨의 경우에는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다혜 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호중 씨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아야겠죠. 김호중 씨는 연예인이고 문다혜 씨는 전직 대통령의 딸 아닙니까? 당연히 사회적 책임도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보통 정치인이나 권력자들 판결은 어때요? 1심에서 나온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희한하게도 권력자들에게는 통상적인 법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요. 김호중 씨는 모든 걸 인정하고 합의했고 초범인데도 징역 2년 6개월. 거기다가 김호중 씨에게 적용됐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문다혜 씨에게는 적용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두 사건 다 다친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김호중 씨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고 문다혜 씨는 왜 적용이 안 됐을까요? 네, 이와 같이 젊은이들의 외침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수백 건이 달려 있는데 제가 이것을 다 올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 봅니다. 네, 이러한 추세가 지금 여러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소리는 지금 한국의 그 엄중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좌우를 떠나서 김호중 가수의 그 들이대는 법의 잣대가 매우 불공평하다는 것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언론들은 여기에 아직도 그대로 편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청년들이 보는 김호중 가수의 실형 선고. 네, 그러면서 한국의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이러한 주제로 외치는 한 젊은이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마무리 잘 하시면서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